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처장님,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것, 탄핵소추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탄핵소추와 이게 헌법적인 제도들인데 이 헌법적인 제도들은 다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탄핵소추에 관련해서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크고 어떻게 보면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까? 이건 답변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재적 한계론의 허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헌법상 권한이 있을 때 내재적 한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가 판단해서 어떤 기관이 판단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제한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제2요구권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니까 대통령 제2요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 제2요구권의 내재적 한계를 마음대로 설정해서 주장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탄핵소추는 더더군다나 이해충돌이죠. 이재명 대표 뻔히 수사했던 검사 3명과 민주당 동문토 사건 수사했던 검사 1명,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지금 하겠다라고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까지 해서 9대 0으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난 상태 하에서 또 탄핵소추를 같은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헌법 체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판단 체계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재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 방법이 규정돼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치들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내재적 한계에 위반이다 하면서 문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제처가 헌법과 법령 해석에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또 무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제가 공수처 질의할 때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제가 한번 증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상설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상권 분립의 헌법 원칙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또 보충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 추천권을 행사하겠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정한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설 특검을 정해놨던 것은 일부러 수사기관과 어떤 수사팀의 규모를 제한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사건을 쪼개서 여러 개의 특검을 발동시키거나, 혹은 그렇게 되면은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관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회피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법 취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 취지가 왜 필요하냐? 그 법 취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심판관의 공정성입니다. 그게 법 취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기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검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셔도 한쪽에 편향되는, 정치적으로 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장님 지금 말씀은요, 본인이 예전에 인터뷰한 거하고 또 상호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법치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법률이 정당하더라도 대통령 국정방향과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분은 법치주의를 얘기하기 좀 어렵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유상범 간사님이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틀린 방향이든 옳은 방향이든 같은 방향으로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이. 근데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문하세요.